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해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임시정부 내용을. 자, 해난 교과서 그 주제 열기에 보면 이제 뭐 그 항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뀌면서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했을까? 그래갖고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하나는 이제 학교 그 뭐냐 시험 모으기 위해서 그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그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다음에 서부 한성정부 이렇게 이제 있고 그때 이제 하나 통합하는 가운데 어디를 둘 것이냐. 그래서 연해주의 대한민국 국민회의와 상하이 임시정부 사이에 통합 논의가 있었고, 자 이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대한국민회의는 연해주와 간도 지역이 국내에 이주해 온 동포들이 많고 본국과 가깝기 때문에 무장 투쟁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 당시 임시정부를 연해주에 주자고 이제 주장을 했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상하이가 일본군 침입부터 안전하여 행동이 자유롭고 교통이 편리하며 많은 나라가 교차한다는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제적 활동이 편리하다. 이후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제 둘 것을 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수입된 한성정부를 계승하고 상하이 통합정부로서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통합정부는 논의는 순조롭지 못하였으나 두 단체 모두 공화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저점을 찾을 수 있었고, 두 임시정부의 지도부에서 추대된 지도자들 면면이 상당 부분 겹친 점에서 통합의 추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13도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정부의 법통속을 결성하면서 세 단체가 통합되어 임시정부 상하이 등으로 결정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시헌법 특징 해갖고 이제 1919년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법 내용도 있는데, 자, 임시헌법의 머릿구에 우리의 대한인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인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자유민을 선언하다. 그래서 전 민족과 함께 삼일운동의 건국의 정당성을 두었다는 거. 또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인민의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 국무원이, 사법권 법원이 행사한다는. 그래서 상권 분리를 내세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동인의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정부가 이제 정식 출범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은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주권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지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공화제가 수립되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걸 거의 대부분 이제 겹쳐 있으니까 저는 뛸게요. 이 부분요. 그래서 뭐 독립신문 키워드만 좀 언급하면 뭐 교통국, 연통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위헌금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맹과 워싱턴 회의에서 이제 독립을 이제 했다, 외교 활동을. 근데 이 중에 워싱턴 회의 자체가 좀 중요하긴 해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사양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대한민국 임시유정원서 여성위원 김마리아가 있는데, 예, 읽고 넘어가죠. 또 안 읽으면 여성분들이 서운할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자, 이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사로 생활하던 중 일본에 유학을 하였다. 자, 일본의 28 독립선언서를 직접 참여했으며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촉구했다. 그래서 3.1운동 직후 체포되었으나 심한 고문으로 인해 병이 나서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고, 1919년 12월 대한민국 예국 부인회를 조직해 국내 지부 결성과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드러나서 다시 구속됐고 고문을 받아서 중태에 빠졌다. 병보석을 축소한 후 상하에 탈출하여 대한민국 임시사상 최초 여성 대의원이 선출되었다가, 자 이후 이제 한국에 돌아온 그는 지병이 재발되어 1944년에 순국하였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 독립장은 취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마리아라고 이제 그 뭐냐면 세례명을 이제 이름을 쓴 거 볼 때 천주교인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독립공채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83년에 독립공채 상한에 대한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한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때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은
그때 구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독립공채가 이제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골동품 이런 게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도 그때 이제 성에 뭐야 좋은 의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그걸 이제 시장에서 골동 시장이나 그런 데 산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국민대표회의는 왜 열었을까? 요 내용인데 이건 앞에서 이제 뭐 쭉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교통국가 연통이 파괴됐고 그다음에 무장 독립 주장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외교노선 비판했죠. 예. 그래서 외교 독립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승만의 국제연합 연맹 그 통치 청원서인데 여기 있죠. 1919년 파리 강화의 사건 개최되자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어, 아래 둘 걸 제안한 청원서도 보냈고 이 사실이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분노를 초래했다. 그래서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는 거 있는 나라까지 팔아먹었는데 그냥 이완용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팔았다 이승만은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았죠. 자, 그다음에 임시정부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세력이 형성되면서 이념적 갈등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열었고, 그다음 뭐 창조파, 그다음에 개조파 나와서 팽팽히 맞서다가 이제 해결이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가 국민대표회의 결렬로 해서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해서 파면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박은식이 이제 2대 대통령을 했다.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령제로 바뀌었다. 자, 그 밑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에 의열단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 모두 힘을 합쳐 민족유일당을 건설하려는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는데 자, 임시정부가 이를 위해서 이승만을 탄핵한 후 헌법을 개정할 대통령을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선택했다.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2차 개헌이죠. 이거는 이제 국무령제 선택이 아니라 요건 3차 개헌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 제도니까 3차 개헌 때는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이때 이제 국무원이 아니라 이제 임시 의정으로 바뀌었죠. 네, 중심이. 왜냐하면 3차 개헌 때는 이제 민족 대통합당이 만들어 놔서 이제 임시정부가 거기 합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관리정부 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임시의정원의 의회 기능에 이제 거의 맡기면서 국무원의 권한이 축소됐죠. 근데 요거하고는 2차 개헌하고는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연결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승만 탄핵서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자, 이승만 1919년 9월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추대됐으나 상하이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기보다는 미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거의 이제 활동했고 6개월 동안만 있었어. 거의 잠깐 귀국을 했었죠. 자,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독립자금을 이제 뭐냐면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백년 전쟁인가? 거기 다큐를 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독립전쟁 거기 백년 전쟁 보니까 뭐 이승만이 친일행위는 이제 친일적인 발언도 좀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 행복하다 이런 식의 이승만의 발언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거두절미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 그냥 맥락을 빼고 이제 이승만은 나중에 이제 강복부의 대통령이 거서 볼 때도 그 일본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그다음에 1910년대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반일적인 친일적인 분위기에 타서 미국 애들 이제 좀 약간 뭐냐면 립서비스 차원에서 좀 얘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자금을 유용을 했다는 게 문제죠. 횡령을 했단 말이고 그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젊은 어, 그 여자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관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문제가 많았어.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임시위정원의 탄핵권을 부인하고 이미 통합된 한성정부 정통성을 계속 주장했다 했죠. 그래서 한성정부의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대외적 활동할 때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집정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왜 그러냐. 자, 이 사람은 독재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임시위정을 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집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활동하면서 자기 권한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요인이에요. 그래서 탄핵받은 이유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다 상하에. 두 번째 자금을 유용했다. 세 번째 한성정부 정통성을 계속 주장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어렵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뭐 앞에서 그 위인 통치 때문에 탄핵받은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갈등의 요인이 됐던 거지. 그렇게 활동 뭐냐면 그것 때문에 탄핵받은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네. 그래서 3.1운동 이후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위회,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울에 한성정부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에 연결하면서 독립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영통제와 교통국을 이제 조직했고, 국민대표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창조파와 독립운동 실정에 맞게 개조하는 개조파로 나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김마리아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초 여성이다.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아니 여기 다 남자고 이게 여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주는 문제죠. 예. 좀 문제가 좀 약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탐구 자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제하고 대한민국 임시험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전제군 주제, 나는 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있는데 가와 나를 바꿀 때 큰 사건 중에 3.1 운동이죠. 그래서 이 당시 북폭파들이 이제 거의 소멸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3.1 운동 이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이 이제 뭐냐, 192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1910년대 독립운동과 좀 달라요. 1920년대 국내 민족 독립운동은.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뭐냐면 합법적인 이제 운동의 형태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를 포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두들겨 패고 막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역효과가 났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일단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양성화시키죠. 그리고 그 단체들의 상위 기구들을 지도부를 장악해서 친일화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 계열 운동도 이제 주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상당수가 또 변질을 해서 자치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외에도 사회주의 세상이 들어오게 되죠.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당시 민족주의 흐름들 이제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에 흐름들을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제가 여기 근현대사 부분을 제 교재지만 좀 잘 만들었어. 그래서 여러 이제 도표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참조를 해주세요. 민족주의 운동 분할 보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천재교육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금성이라든지 뭐 중앙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도표 만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민족주의 운동 분화해갖고 20년대 구한말 위병운동에서 이제 구한말 때는 예국계몽운동, 그다음 의병운동으로 넘어가죠. 자, 2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족주의 내 안에서 이제 뭐냐 분열이 일어나 이게 그래갖고 이제 절대독립론, 독립전쟁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실력 양성론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실력 양성론 교육진흥운동이라든지 밀립대학운동, 물산장려운동인데 이들 상당수가 뭐냐 타협적 민족주의 경향을 띠게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력 양성 운동자들이 꼭 타협적 민족주의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대개볼 80%가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예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흐름을 볼 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더 극단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이제 뭐냐 자치론을 내세웠죠. 자치론. 예. 민족 개조론. 뭐 이강수나 최남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빌붙은 논도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독립전쟁이나 절대독립론을 내세웠던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좀 결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들과 뭐냐면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든 게 신간회죠. 신간회 뒤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실력 양성론자와 절대 독립론자의 인식이 뭐냐? 자 실력 양성론자는 지금 일제 통치하에서는 즉각적 독립운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이나 어떤 문화적 힘을 키워야 된다.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상당수가 인제 앞에 구한말 때 예국 개몽 운동 사람들처럼 사회지단원을 개당주의를 수용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뭐 다는 아니지만 타협적 민족주의, 친이다 이런 경향을 하고 자치도를 또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독립전쟁론, 신민의 계통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1910 년대 무장항일투쟁, 20 년대 비타협적 민족주의 운동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대개 이제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중에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제 천도교 세력인데 천도교 구파 세력들이죠. 근데 거꾸로 인제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 이제 자치론을 이제 주장했던 체린 같은 사람은 천도교도 신파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돼 나갔다. 이념적으로도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분열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시 넘어가서 읽어 볼게요. 자, 이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문화 통치를 해 갖고 인제 뭐냐면 뭐 실력 양성 운동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데, 자, 3.1 운동 직후 국내 독립운동 주요 형태가 실력 양성 운동이었다. 자, 직접 독립이나 과제를 내걸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을 위해서 교육의 진흥, 산업의 개발,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운동은 한말 예국 개몽 운동의 정통을 계승한 것으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했다. 자, 이들은 1920 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 민족 산업의 육성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산품 이용을 외치며 울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들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선결과제로 교육이 있다고 이제 취지하에 우리 민족 손으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펼쳤죠. 그래서 울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죠. 예. 그리고 요번 연도에 이제 울산 장려 운동 한번 관련돼서 간섭 철폐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고요. 그 물산 장려 운동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무정 이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수용된 사회주의가 국내에 들어와 민중 속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회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실력 양성 운동의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계급 의식을 고양시켜 나갔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한인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여러 단체들이 결성됐으며 노동자, 농민들이 계급적으로 성장하고 조직화되면서 이를 주재한 다양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단체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향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국내 민족 운동, 그러니까 사회단체 운동을 주도하게, 뭐 여성운동부터 해서 뭐 노동운동, 그다음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단체 안에서 또 민족주의 계열과 또 사회주의 계열이 또 생기게 돼.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자, 이런 상황이었죠. 예.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사회주의 운동사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 고려 공산당부터 해서 조선공산당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까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각기 다른 조직과 방법으로 활동했으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에 참여했다. 근데 일본은 이 분열 정책으로 그 당시 이제 일제부터 자치권과 참정권을 했다가는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이번에 시험 문제는 조선의회를 만들자. 예, 아일랜드처럼 조선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일본 제국 그 의회의 대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식으로 해 갖고 의원을 선출해 갖고 보내자. 뭐 이런 식의 뭐냐면 자치론이 등장해요. 자, 이에 이제 절대 독립을 주장하는 비탈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사회주의 계열과 연합을 도모했는데, 이게 1927 년에 양대 진영이 형성된 신간회죠. 신간회. 자, 신간에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 너무 다발적으로 많이 나왔어. 요거는 기출에.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뒤에 있으니까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을 이제 본 거야. 그래서 민족주의 안에서 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념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 실력 양성 운동자 중에 그 상당수가 또 친일화되고 자치론에 빠지니까, 근데 이제 뭐에 대응해서 그 당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 계열 사람들이 손을 합쳐서 1927년에 신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을 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게 이제 60만 세 운동을 좀 보죠. 60만 세 운동.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1운동 이후부터 국내 이제 독립운동의 주 세력은 엘리트 위주보다는 학생운동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 학생운동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 학생운동을 중심해갖고 60만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일어난 강조 학생항일 운동 이렇게 일어나죠. 60만세 운동 일단 몇 년에 일어났죠 이거? 1926년에 일어났어. 1926년. 자,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운동 단체들이 이제 조직해서 만들었는데 이 60만 세 운동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학생 운동을 조직해서 만들었지만 일반 성인 그 단체들과 연합해서 일어난 거예요. 학생 단체들과. 그래서 이제 또 안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학생 운동 단체도 사회주의,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성인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어, 중, 도중에 발각이 됐어. 그래서 실제로 학생단체 중심으로 일으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이제 표도 가지고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60만 세 운동.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기본 강의 규제에서 이게 찾지 못해갖고, 일단 도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요. 자, 60만 세 운동의 이제 참여 조직들을 보면 앞에 이제 성인 조직하고 이제 학생층으로 조직됐다고 했잖아요. 일반 성인층하고 그다음에 학생층. 음, 근데 일반 성인층은 이제 뭐냐 사회주의 세력들. 391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못 찾았는데 그 밑에 있으니까 다시 391페이지로 해갖고 할게요. 쓰는 시간이 좀 있어갖고. 여기에도 찾아야 되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성인층들은 이제 뭐냐면 건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민족주의 계열은 천도교 계통이야. 여기 천도교 세력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박래원을 중심한 민족주의 세력들인데 요때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그 제2차 조선공산당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2차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사회주의 계통, 민족주의 계통인데 사회주의 계통은 사직동계 중심의 이제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통 통도계 중심의 이제 민족주의 세력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 성년층들이 이제 주도를 하려고 했어요. 예, 얘네들은 보조적인 거고,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가 추진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연결하는데 요 일반 성년층에서 조직들이 다 일제에서 발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층을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개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좌익과 우익 간의 연합에서 조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좌우합작 조직인 어떤 신간의 어떤 탄생 배경 이런 것도 또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만세 운동.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 또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때 뭐 3.1운동 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참여했다. 그 내용들이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에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어 조직도 다양화되었고, 1920년 5월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망라한 조선 학생대회가 이제 결성되는데, 이는 교양, 개농적인 성격을 띤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였다. 이에도 경성학생연맹, 그 다음에 서울학생구락부,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은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자, 이들 이제 학생 단체들은 그 일반 인사들인 사회주의 소속인 서울청년회, 북평회, 하요회 같은 것들 연계하면서 학생운동을 한 게인데 여기에도 이제 서울청년회가 있어요. 서울청년회. 이건 이제 나중에 청년운동 할 때 좀 얘기할 텐데 서울청년회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서울청년회는 1922년 조직된 최초의 사회주의 청년단체로서 사회주의 항일 사상에 확산에 크게 노력했다. 그래서 신간의 성립 이후에 민족 단일 전선 운동이
민족 해방운동 단체이자 이에 발발해 1920년 9월에 8월에 자진 이제 해산되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청년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자체적으로 자화합작 조직이 만들어져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조선청년연합회가 있는데 서울 청년에 있는데 이 사회주의자로 구성했죠. 그 민족주의자들과 합치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조선청년 총동맹이에요. 예. 조선청년 총동맹인데 이게 1929년에 8월 달에 자진 해산했다고 돼 있는데 실제 그 전에 이미 서울 청년회는 1924년에 만들어진 조선청년 총동맹에 속해 있었어. 예, 요게 똑바로 써드려야겠네. 예. 조선청년 총동맹. 이것도 이제 정우회 선언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 서울 청년회 중심으로 해갖고 만든 조직이거든요. 이 조선청년 총동맹.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것도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를 합쳐갖고 만든 조직이에요. 예. 그다음에 요 화요회 있죠. 화요회는 1924년에 이제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생이 화요회라는 걸 따서 화요회라고 했는데 북평화에 달린 이제 선언과 강령을 반포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조선공산당을 주도하는 주요 역할을 하죠. 박형호 그 조선공산 박헌영 있죠? 이 화요회 출신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죠. 자, 이후에 1926년 순종이 승하하니까 이 당시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이죠. 야, 그다음 천도교 세력들, 천도 구파 세력들이 순종의 인사인 6월 10일 날 기하여 3.1운동을 방북케 하는 대규모 만세시 운동을 계획했어요. 근데 조선공산당 및 천도교 세력들 계획한 겨사는 사전에 일제 검찰에 발각이 됐고, 근데 학생의 주주된 계획은 탐로나지, 그러니까 계획은 탄로나지 않았다. 그야 조선 학생 과학 연합 연구회를 중심으로 또 단체 명칭도 좀 기억해. 사회주의 단체죠. 원산 노전처럼 나올 수가 있어. 단체가 뭐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공부하는 무슨 단체들 외워야 돼. 뭐 2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맨날 그런 걸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선학생 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전문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앙고부는 중앙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오늘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고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립 중등학교 학생들이 6월 10일 날 장례 행렬 지나가는 길목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준비한 경문을 뿌렸다. 자,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군중들이 만세 시에 합세하면서 이게 60만세 운동이었죠. 순조 장례식 때 일어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로 당성사 앞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시민은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곳곳에 일어났고 그러나 곳곳에서 배치되어 있던 일제 군경에서 제대어 200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의의가 있죠. 60만세 운동은 3.1운동 이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청명한 민족운동으로서 비록 일본의 탄압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지만 독립운동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자, 이 운동을 계기로 3.1운동 때 전위적 역할을 했던 학생층이 독재적인 주체로 성장했고 이 학생 운동이 독립운동의 주요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일단 학생 중심의 운동이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부상됐다는 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이거는 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 이런 것들도 의미를 줄 수 있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래서 천도 국파 세력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경험했고 나중에 이게 신간의 어떤 창립에 영향을 줘요. 네, 신간의 영향을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내세웠던 구호들 있죠. 60만세 운동. 그래서 60만세 운동 구호가 예전에 한번 개까지 기출에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순서 문제 내려갈 때 언급된 적이 있는데 요거 기본 강의 때 잠깐 교재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얘네들이 외쳤던 구호들 보면 자, 대한독립운동가를 단결해라. 이거만은 뭐냐 1920년대 이제 민족운동 진영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분열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요. 더워가지고 저 에어컨 좀 틀게요. 자, 그 다음에 정치면에 보면 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에 벗어나자. 뭐 군대와 형병을 철수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일제가 이제 문화 정치를 이제 포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사력을 기반한 식민지 지배를 이어왔다는 걸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측면 보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철폐, 그리고 그 당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제 일본 이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일본인 이민 제도를 철폐하자, 일제 납세를 거부하자, 그다음에 일본인 공장은 직공을 총파업하자, 일본인 지주들 소장을 바치지 말자,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통해서 노동자 농민들 일제 가혹한 경제적 수타에 시달리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으로 농민들이 토지와 식량을 빼앗아갔으며 노동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노동자 농민들의 어떤 운동 주체적 부각,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또 많이 반영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그리고 보통학교 용어를 일본어가 아니라 조선어 하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의 일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신문화 발행을 허가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육성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복종하는 한국 식민 양성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국내 상황과 연결돼서. 그래서 이런 구호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구호들. 이거 구호 이거 무슨 운동이야? 물어볼 수 있어. 이게 아까 이제 뭐냐면 뒤에 있는 강주 그 학생 항일 운동하고 좀 약간 구호가 비슷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이제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60만세 운동. 그다음에 60만세 구호운동은 뒤에 천재교과서도 나와요. 그 뒤에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아이고 어디야 이게? 자, 여기 60만세 운동 경고문 있죠? 여기 내용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투쟁 구호들, 경고문과 투쟁 구호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강주 학생항일 운동을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60만세 이후 이제 학생운동 크게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중앙 그 중심에서 지방 단위로 바뀌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산발적인 이제 동맹호학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년대 보면 그 26년 전후도 해갖고 이제 계속 그 30년대 초반까지 동맹호학들이 되게 많이 죠. 비밀 결사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차 이제 학생운동이 일제 시민통치에 정면 대응하는 독립운동적 성격을 점차 발전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는데, 독립후학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이거 빼먹었네. 여기 정리를 안 했네요. 예, 말로 설명할게요. 예, 일단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뭐냐면 동맹후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동맹후학들은 되게 보면 어떤 이제 중심으로 했냐면 독서회 활동을 통해서 했어요. 독서회. 그러니까 이제 뭐 대놓고 이제 동맹후학을 하면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의 목적, 스터디 목적 독서회를 이제 조직하고,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도 연구하고 일제에 대항하는 어떤 그 논의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동맹후학으로 발전되기 시작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 동맹후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학내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인 교원을 배척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해방운동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됐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반신민지 교육 있죠. 그러니까 항일 반신민지 교육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민족 항쟁의 수단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런 그 동맹들이 이제 빈번한 상황에서 1929년에 강주 학생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야. 강주 학생운동이.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강주 학생항일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이때 학생운동의 변화 발전 가운데 전라남도 강주에서 학생운동이 나왔죠. 그 발달은 이제 기차 통학에서 이제 했던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아주 이제 뭐 사소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주에 떠난 이제 통학 열차가 이제 나주에 도착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이제 강주 중학교 3학년이었던 후쿠다 슈즈라는 일본 학생들이 그 옆에 이제 있었던 강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이죠. 박기호라는 사진 나오죠. 그래서 박기호는 이제 머리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막 시동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못 구하는 박기호 사촌이었던 사촌 박준채가 이걸 제지했는데 일본 학생들이 이제 듣지 않았어. 결국에는 이제 내려서 이제 기차에 내려가지고 조선과 일본 학생 사이 편싸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패싸움이죠. 예전에도 6, 70년대 학교 다니신 분 거의 없죠. 예. 저도 이제 90년대인데 그 전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패싸움 얘기를 좀 하는데 하여튼 학교별 이제 패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냥. 그래서 조선과 일본 학생들이 이제 패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도 다음날 이어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패싸움이 나고 또 강주역 앞에서 패싸움이 나니까 이제 일본 경찰은 누구 편을 드냐면 당연히 일본 애들이 편을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언론에서는 이제 그때 그 강주일보가 있었는데 이 어용신문이에요. 일본 어용신문인데 그 당시 일본 학생 편을 드니까 열받은 이제 조선 학생들이 그 윤정기의 모델을 끼우는 사건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명치일 탕생이 그 청왕 탕생일날 계기로 해갖고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일본 학생들은 한국 여학생 신원을 계기로 당직사에 일어나게 되고 11월 3일 메이지 청왕의 탄생일인데 그때 강주 시내 일본인 학생들과 한국에서 집단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제 경제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 물어 관련 학생들 검거해야겠다. 그래서 12월 3일이 이제 뭐냐면 학생의 날이죠. 그날이. 음. 그래서 뭐 여러분들 학교 가시면 이제 또 뭐냐면 이 학생의 날 때 뭐 학생들에게 여러 물건도 선물도 주고 그런 행사를 좀 하더라고요. 학교에서요. 자, 자, 그다음에 당시 강주에서 각급 학교의 독서회가 일단 일종의 투쟁 기구라고 했죠. 독서회와 이를 총괄하는 독서회 중앙본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학생들 이런 조직망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 음.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중앙 조직회 그러니까 독서회 중앙 본부회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비밀 결사 조직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독서회와 독서회 중앙 본부 외에도 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밀 학생 내 비밀 조직이 있었어.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이게 뭐다 성진회야 성진회. 예. 성진회 같은 비밀 조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학생들은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구속된 학생들 석방을 요구하는 편, 민족차별 철폐, 일본 제국주의 타도, 피어가 민족해방 만세 등을 외치며 그 구호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네. 민족차별 철폐, 일본 제국타도, 피어가 민족해방 만세를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이 구호도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검속된 학생들 탈환하라. 탈한하라. 그다음에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자. 뭐 일제 식민지 교육에 항쟁하자. 그다음에 전국 동맹 파고로서 전국 동맹 파교. 그러니까 다 그 학교도 이제 땡땡이 치는 거죠. 예, 집단 땡땡이. 그래서 모든 요구를 관철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뭐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 빚어진 그 충돌 사건은 항일 민족운동으로 변모해 나갔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되고 만주 일본 거주의 학생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특히 이제 뒤에 나왔던 신간의 중앙본부에서는 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열기를 서울로 이제 가지고 와서 전국적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이게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지도부가 이제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급진파 지도부들이 이제 다 구속되고 온건파 지도부들이 이제 구속이 온건파 지도부들이 이제 구성되면서 신간화가 변질됐잖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한번 밑에 좀 볼게요.
자, 그래서 강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위 소식은 전라 지역으로 퍼졌고, 전라도 지역으로 지역으로 퍼져 나갔고, 이어 서울도 알려졌다. 서울에는 신간의 중앙공부와 조선학생과학연구소, 그다음 조선학생 전위동맹 등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 경신학교, 중등학교, 경성 고보고들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서울의 각급 학생들에 의해 이에 참여한 격렬한 시위운동이 벌어졌다. 자, 일제당국 시위운동을 정리한 학생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단행한 한편 조기 방학을 실시해 시위를 봉쇄하고자 했다. 그러나 1930년 1월 각 계약과 더불어 학생 시위가 다시 제기됐고 그 범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되었다. 자, 이후 3.1운동 기념일을 전후하기까지 전국 각지의 시위운동이 끊이지 않았고 이 운동은 강주에서 발발하기 때문에 강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국에 파급된 전국적인 학생 독립운동이었다. 그래서 시위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194개 교였고 참가한 학생 수만 해도 5만 4천 명이 이뤘죠. 그리고 신간에도 이에 동조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최대 민족 독립운동이었다. 근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의의도 있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에 타격을 가하고 뭐 국내 각계각층의 독립운동을 또 고양시켰고요. 그러니까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 확립을 또 요구를 했고, 또 전국적인 학생 민주운동의 연대와 예국적인 민주운동 단체 연대 형성을 강화시킨 또 계기를 마련했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다. 근데 여기 제일 큰 의미는 그거예요. 강주 학생운동은 3.1운동에 전개된 최대의 어,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강주 학생운동에 이제 관련된 이제 사료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검속된 학생을 탄압해라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고 일제 시민지 교육을 항쟁하고 전국 동맹 파교로서 모든 요구를 관철하고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920년대 이러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대립 속에 독립운동은 그 진로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 이런 시기에 일어난 60만세 운동과 강주 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발전됐고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에 특히 학생 투쟁의 주역이 되었다.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들은 지금의 뭐 고삐 중학생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엘리트였죠.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음, 미래에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190페이지 펴보세요. 미래. 아이고, 이게 어디까지는 잘못 눌렀네. 이거 아닌데? 네. 자, 청년학생운동은 이제 좀 이따 읽을게요. 이게 이제 그 운동까지 있어갖고, 아니, 그 요때 있죠. 그냥 어차피 뒤에도 있긴 있는데, 맥락상 이거 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 이들 통해서, 항일 투쟁의 주체임을 자각했다. 이에 따라 1920년대에 많은 그 청년 학생 단체들이 조직되어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요. 자, 청년 학생 단체는 3.1운동 직후 주로 이제 덕채지의 수양이나 민중계몽을 목표로 활동했으나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계급 해방을 내세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났고 이러한 가운데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선청년 총동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조선청년 총동맹 여러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건데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아우르는 단체야. 그러니까 대중본의의 사회 건설, 도모, 민족해방 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 이런 것들 강령을 내세웠죠. 그 밑에 이제 조선총동맹 강령이 있죠. 우리는 대중본의의 신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우리는 민족해방 운동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운동을 좀 약간 도표화시켰어요. 예, 약간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고 청년운동 같은 걸 도표화시키는데 이걸 보고 넘어갈게요. 청년운동 여기 있는데 여성운동. 음, 네. 아, 청년운동을 내가 도표하는데 이거 뺐네 제가. 예. 아, 그래서 이 청년운동 도표화시킨 거는 제가 이제 도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심화 교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보충 자료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할 때 첨부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두시고요.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제 등교 거부나 수업 거부, 교내 농성 등 형태로 전개된 동맹 후학 투쟁은 그 당시 60만세 운동과 그 다음에 강조 학생 운동에서 가두시로 발전했다. 자, 60만세 운동을 좀 볼게요. 자, 청년 학생 운동이 활발해진 가운데 대한제국의 마지막 내인 순중이 서거를 했다. 자, 이를 계기로 조선공산당과 청도교, 학생단체 등의 힘을 합쳐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제2의 3.1운동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철저히 감시했던 일제경찰 계획이 발각이 됐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학생단체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어. 순종의 국장인 6월 10일 날 학생들 일제의 경찰대 3원 경비를 뚫고 장례 행렬을 따라갔으며 서울 시내 곳곳에 만세 시위를 벌였고 많은 시민들이 합사했다. 자, 여러 지역의 학생도 시위나 동맹과학 투쟁을 호응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은 전국 시위 확대하지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한 민주의 실천의 구체적인 투쟁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경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또한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천도교동 연대함으로써 그 당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뭉쳐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60만세 운동위와 학생들 독서의 비밀 결사를 중심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이제 전면 비판한 동맹 후학 투쟁을 내걸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앞에서 언급했던 강주의 성진회라는 단체였어요. 이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 후학 투쟁 내용을 보면 투쟁 내용도 종래 학내 문제에서 벗어나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조선어 교육을 교수 용어, 조선 역사 지리 교육 실시, 조선어 본위 교육 중 교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 강주 학생항해 운동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이렇게 볼게요. 자, 1929년에 10월에 강주에서 나주도 항한 그 통학 기차 안에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일을 계기로 그 양국 학생들 사이에 편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경찰이 일본 학생들만 두둔하자 민족 차별에 분노한 강주 학생 지역의 학생들이 연대 대규모 가두 시위를 이제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시위가 확산되자 신간의 간부 강주 지부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 투쟁의 지도 본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우리 투쟁의 대상은 강주 중학교의 일본인 학생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 방향과 일제로 돌리자라는 결의로 투쟁이 더욱 발전시켜 나왔다. 자, 이에 항일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듬해 봄까지 가두 시위와 동맹 후학 투쟁으로 계속되었고, 또한 시민과 노동자도 시위에 가세하고 일본과 만주까지 확산되었다. 그래서 강주 항일 학생 운동은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한 3.1 운동의 최대 이후에 최대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 의의를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강조 학생 운동에 관련된 성격들, 경문 내용과 그 내용들인데,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서 이게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나? 네, 요거 사항들이. 그러니까 검거된 학생들이 즉시 우리소로 탄압하자, 뭐 경찰 교내 침입에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혜자를 획득하자, 조선인 본인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다,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다,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획득하자,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좀 볼게요. 해남 교과서 18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186페이지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관련된 내용, 1920년대. 예.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배경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러시아 혁명 정부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도 배경이 있었다.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가 어떤 의미를 지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제국주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면서 사회 개조 사상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사회 개조 사상 같은 것들이 이제 있죠. 원래 개조라는 것은 사회주의와 도유주의 민족주의 사회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1920년대 초반부터 무난한 비정치적 영역의 계몽을 통해 근대화하는 문화운동이 주요였다. 자, 그래서 문화운동이 주체로 된 것이 청년이었고 문화운동의 방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개조였다. 그래서 그러나 1920년대 초 짧은 기간 동안 사회주의와 새로운 민족해방 이념을 널리 수용되면서 사회주의 시대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그 사회 개조 사상이라는 어떤 문화 측면에서 운동이 있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사회 개조 사상은 생존 경쟁보다는 상호 구조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였다. 그러나 민족해방 이념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계몽적 문화운동을 중점으로 둔 사회 개조 사상은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예. 자, 그다음 국내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 등은 사회주의 사상을 신사상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청년 운동, 그다음에 노동, 농민, 여성 운동 등 각종 대중 운동에 조직을 하게 돼요. 예, 그의 활동을 지원했고, 사회주의자들은 민중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민중을 차별하고 민중의 착취하는 일제에 몰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 뒤에 좀 더 얘기하지만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강령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조선민족을 절대 해방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인데, 조선공산당은 계급 철폐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을 주장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과 좀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민족 해방도 같이 했는데 이건 잘 모르고 하신 분 같아요, 저자분이.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거는 민족주의를 다 포괄하는 인물이에요.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제 베트남이나 사회주의 순수하게 사회주의 사상만 받은 게 아니에요.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서 반제국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도 있고 중국 그 뭐냐면 베트남 공산당도 다 민족운동 그 일환으로 한 거지. 이걸 먼저 사회주의와 민족운동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다는 거죠. 이거 민족주의라는 것이 어떤 그 여러 사상을 다 포괄시킬 수 있어요. 사회주의도 포괄시킬 수 있고 제국주의도 포괄시킬 수 있고 하부 이데올로기를 다 형성될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상에 하부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조선공산당만이 뭐 민족해방을 주장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좀 지필진이 잘 모르고 쓰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너무 세계사적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이런 걸 우문한 개구리라고 하죠. 자, 하여튼 이제 넘어갈게요. 내가 제가 흥분했네. 볼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민족주의 분화 관련된 내용이 얘기했는데, 자, 사회주의 확산되면서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운동은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의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되었다. 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재산이 없는 무산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다는 주장을 했고, 따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쟁의와 소작쟁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각종 노동자 농민단체를 조직하는데 힘썼다는 거죠. 반면에 민족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근대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계급 대립을 넘어 전 민족의 대결을 강조했다. 자, 조선공산당이 이제 창당을 해 일제는 일본에서 사회주의 탄압을 위해서 만든 치안유지법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치안유지법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조선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 농민들 생존 투쟁을 이제 받으면서 투쟁이 탄압받으면서 조선공산당이 여러 차례 해체되죠. 그 1차 조선공산당부터 해서 4차 조선공산당까지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강복 후에 이제 박헌영에 의해서 5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죠. 자, 요 얘기는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98페이지 펴보세요. 198페이지. 여기 넘어갔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 같은데 성진의 간부들 모습 보이죠? 예, 성진의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성진의 간부였던 장제성은 그 독서의 중앙공간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1929년에 강조 학생운동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왜 계속해서 비밀단체를 만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성진에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일제에 기반해서 한국 독립을 쟁취한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결사, 자유를 요구한다. 라는 강령을 가진 학생들의 비밀 결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원의 의무 사회과학 연구 전진, 사회주의 사상 연구예요. 비밀 연수, 언문, 신문, 수도, 한글 신문인데 언문이라니 좀 그렇대요. 예. 자, 동지의 획득을 그러니까 결정,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조직망을 확대시키는 거 이렇게 있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매월 이제 첫째, 셋째, 토요일 날 연구를 정했다. 성진의 학생들 내용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식민지 차별 교육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3.1운동 이후에 교육 정책 변화로 보통학교와 육려제학교, 전문학교, 고등교육기관이 경성제국대학에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원적인 어떤 학제를 유지했죠. 일원화된 건 나중에 1938년이고 3차 조선경영이고요. 자, 이와 함께 이제 바뀌지 않았고 이와 함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같은 이 단체도 외워두셔야겠죠. 매번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 예, 조선과학연구회. 그래서 이런 그 단체들이 나타나 학생운동의 성격을 변화시켜 나갔죠. 자, 그래서 동맹호학은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동맹호학과 관련된 내용 있죠. 자,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은 거리 시위뿐만 아니라 동맹호학을 일제히 정했는데, 동맹호학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집단적 항일 운동이다. 자, 수업 거부, 등교 거부, 집단 농성의 방식으로 이런 동맹호학은 1920년대 본격화됐고 1930년대 초반에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맹호학은 학생들 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항일 투쟁이었다. 동맹의 후학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민족 차별을 일삼는 일본인 교사와 그에 순종하는 한국인 교사를 배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 학생들의 차별 교육 타파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학우회를 통해 자치 허용 등 교내 언론의 자유를 요구를 수용하겠다. 그 요구사항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 차별을 철폐할 것, 그 일반인 교원을 조선인 교체할 것, 조선인 교사들 많이 채용할 것, 그 다음에 조선 위주의 이제 조선인 교육의 위주 실시하고 조선인 교사들에게 일반인 교사와 똑같은 봉급을 지급할 것. 학생들이 교사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하네요. 예, 참 좋은 학생들이에요. 착한 학생이고. 자, 그 다음에 조선 역사와 지리를 교수할 것, 그 다음에 조선 시간을 늘릴 것,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60만 세 운동 다시 만세 운동을 벌였을까? 자,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왜 다시 만세 시위를 벌였을까? 내용 보면요. 자, 1920년 순정이 세상에 떠니까 천도계와 조선공산 학생단체들 이용해 삼일운동 같이 거국적인 만세 시위를 하려고 했고, 자, 거기에 이제 사전에 이제 발각이 됐죠. 근데 이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 단체가 이건 고려 그 청년회가 조직한 사회주의 학생 비밀 결사인데 예정대로 만세 시위를 준비했다. 근데 주요했던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도 같이 참여했어요. 민족주의 학생단체도. 자, 그래서 순종이 인사인 6월 10일 학생들이 일제 감시를 뚫고 장래 행렬 속에 우리의 철저지 원수는 자본주의 제국 일본이다. 쓴 경문을 뿌리며 만세 시위를 보였죠. 장례 시 행렬 속에서 많은 궁중들이 시위에 합세했고 지방의 학생들이 동맹호를 통해 이에 호응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전국적인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했기 때문에 그 양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한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뒤에는 영향이겠죠. 예, 영향. 자, 그 다음에 이제 60만 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은 학교 단위로 독서회 같은 비밀 결사단을 만들었고 이들 지역 단위 연합 단체로 선정했다. 자, 그래서 연합 서클 같은 걸 만들었다면 연합 서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동맹화학은 이 시기에 더욱 증가됐는데 1927년에 항은 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이 일본인 교사들 배척을 요구하며 동맹후학에 들어갔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1928년 전교생들이 참여하는 동맹후학이 시작됐고 또 전국적인 연대 동맹후학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출발해갖고 다른 학교 가면 옆에서 이제 파급력이 있어갖고 이제 또 연합 연대해갖고 동맹 후학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밀 교사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독서회 같은 이런 독서회들이 연합단체를 구성, 지도부들이 같이 이제 합쳐서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강주 학생운동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강주 학생운동 10월 3일 날 이제 나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제 충돌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집단 난투를 벌였고, 이게 12월 3일 날 명치절, 메이지 청왕의 탄생이야. 네. 그다음에 경춘식 끝난 후에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이 충돌하면서 이때 독서의 중앙부는 강주 중학교를 습격하자 학생들 향해 우리의 적은 일본인 중학생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과 노예 교육을 설득하면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 약간 이제 이게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민족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운동 차원에서 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일제는 강주의 후교동을 내리고 시위 주도 학생들 구속하였다. 그날 12월 10일 이일 날 강주 고보 학생들은 구속 학생들 석방해라 구호를 외치며 경문을 뿌리며 강주 형무소까지 행진했고 다른 학교 학생들 독참하였다. 경찰은 이에 강경 진압하고 언론에 통제하자 강주와 전남 학생들이 동맹호학으로 맞섰고 신간에는 강주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준비하였다. 자, 동맹호학과 시위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백 개 학교로 빠르게 나갔다. 그래서 한국인 학교에 있는 곳이면 대부분 시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시민들도 시위에 가세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에서 뭐 강조 학생운동은 320개 이뤘고 수만 명이 다뤘고 그다음 재판에 시정을 받는 학생도 180명이 되었다. 그 결과 이제 강조 학생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자리매김했다. 그 밑에 이제 1929년에 나주역 그 사건의 재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댕기머리 사건이라고 하죠. 박춘채가 이제 댕기머리 사건을 흔들었다고 막 주장했고 일본인 그 학생들이 그래서 뭐 해갖고 이제 쭉 있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딱 보니까 역교론 문제에 대해 좋을 것 같아. 역교론의 그 재현 있잖아요. 재현. 그래서 이제 역할극. 요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나중에 문제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도 가다가 가끔씩 이게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아, 이거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 예.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 갖고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해갖고 뭐 12월 3일 날 이제 학생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1953년부터 12월 3일 학생의 날로 제정을 했다.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동맹후학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민족 차별을 있었는 일본인 교사들 비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사회주의과 비탈적 민족주의에 손을 잡은 것은 60만 세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3.1 운동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자립했다. 이건 무슨 운동일까요? 강주 학생 운동이죠. 예. 그 다음에 경문 내용이 있는데 교육의 자치권을 획득하자. 직원의 학생 대표를 참가하자. 신민지 노예 교육을 제도를 철폐하자.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강주 중학교 즉시 폐쇄다. 왜냐면 이거 강주 중학교 학생들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 나주 통학열차에서 그 당시 그 강주 학생이었던 그 이름이 뭐였죠? 이름을 까먹었다. 하여튼 일본인 그 학생이 그 여학생들 그 뭐냐 뒤에 있는 댕기머리를 막 흔들대니까 그 사촌 동생이었던 박준채가 이제 항의하면서 일어난 패싸움에서 이제 출발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강주중학교 이제 패싸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무슨 경무니까요, 당시 강주 학생항해운동 경무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런 경문도 나오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자, 그럼 신민지 교육제도 철폐하라. 그때 이제 신민지 교육제도는 건 뭘까? 그래서 일본인들의 어떤 교사의 민족차별, 한국인들 일본에 구분한 교육제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원적인 학제를 운영했다고 했죠? 예전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그래서 학생들 투쟁 방식은 시험 거부의 백지 답안 제출, 교내 시위 및 거리 시위, 동맹국인데 그 당시에는 해도 되는데 지금 했다가는 안 되죠. 이건 완전히. 자, 뭐 그런 이제 의식도 없었고 지금 학생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조 학생운동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열단, 그러니까 의열투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요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 끝났어요. 예. 그 내일 내일 1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